마스크에 찬 습기 때문에 불편한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습기가 가득 찬 마스크는 다이빙을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초보 다이버의 경우 다이빙 시에 긴장을 더 심하게 만들고 심할 경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스크의 김서림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새 마스크를 구매하고 난 후에 그리고 매번 다이빙을 나가기 전 마스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트레이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다이빙에 관한 교육 정보, 장비, 그리고 다이빙에 관련한 모든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하는 동안 마스크에 물을 묻혀서 잠시 습기를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뿐이고 다시 쓰면 바로 습기가 차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새 마스크를 구매하셨을 때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스크를 구매하면 공장에서 유리를 생성할 때 생성 과정에서 실리콘 필름이나 유막을 통해 유리의 손상을 방지하곤 합니다. 그 유막들이 묻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배송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기름기들은 습기가 마스크에 잘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막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유막을 제거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의 유막을 제거하라고 나온 제품인 맥넷 시버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마스크 값이랑 가격이 비슷할 만큼 가격이 비싸서 추천드리지 않고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 제품입니다. 왜 추천드리지 않냐면 우리는 더 저렴하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치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치약은 연마제 효과가 있어서 유막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약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매우 귀찮을 수도 있긴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마스크 렌즈에 치약을 새끼손톱에 반만큼만 짜서 문질러 주는 겁니다. 빡빡 문질러 주고 물로 헹궈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그럼 계속이 언제냐, 몇 번이나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습기가 차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터로 기름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지만 조금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유리 안쪽 면에 라이터로 지지게 되면 됩니다. 안에 흐릿하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유막입니다. 이렇게 라이터로 유막을 제거할 때 주의할 점은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그을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 조절을 너무 크게 하지 않고 라이터로 유막을 태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마스크 스커트 대부분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리콘은 불에 타진 않지만 장시간 동안 불로 지지면 스커트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은 태우지 마시고 조금씩 태워서 좀 식혔다가 다시 태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막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준비 단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단계는 플라스틱 마스크의 경우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치약으로 플라스틱에 기스가 나거나 플라스틱이 불에 녹을 수 있어요. 이제 유막을 다 제거했으면 매번 다이빙 전에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요. 유리 마스크와 플라스틱 마스크 모두 김서림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플라스틱 마스크의 경우는 처음 구매했을 때 플라스틱 위에 습기 방지제가 발라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했을 땐 습기가 잘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 습기 방지제가 다 사라져서 습기가 다시 찰 수 있어요. 김서림 방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저렴하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침을 활용하는 거예요. 마스크에 침을 소량만 퇴하고 뱉고 손으로 문지른 후에 살짝 헹궈내 주는 겁니다. 단점은 조금 찝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안티포그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안티포그도 젤 타입과 스프레이 타입이 있는데요. 젤 타입의 경우는 10ml에 10,000원 정도 하고요. 스프레이 타입의 경우는 100ml에 35,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스프레이 타입의 경우는 사용하기는 조금 편한데 알코올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습기 방지제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소독용 에탄올, 식초, 주방세제를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만듭니다. 이 방법의 경우는 저렴하게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재료들을 사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고 매우 귀찮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추천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이비 샴푸입니다. 베이비 샴푸는 안티포그 젤 타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티포그 10ml에 10,000원이죠? 이 제품은 500ml에 10,000원입니다. 500ml면 들고 다니면서 샴푸로도 쓰고 안티포그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샴푸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돈 버릴 일은 없을 거예요.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해당 제품에 대한 링크는 영상 하단에 뜨고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저는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때는 물이랑 베이비 샴푸를 1대1 비율 또는 2대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젤 타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추천하지 않는 리뉴라는 렌즈 세척액인데요. 리뉴는 수영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리뉴에 대한 내용을 보다가 어떤 댓글을 보고 실명이 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렌즈 세척액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리뉴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리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말라면서 여기에 왜 넣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용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서림 방지제들의 원리는 유리 위에 김서림 방지제로 코팅을 하는 형태인데요. 김서림 방지를 하고 나서 물로 너무 빡빡 닦아내시면 이 코팅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김이 서리겠죠. 김서림 방지를 하고 나서는 물로 그냥 휘적휘적 헹궈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뜨고 있는 이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마스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